문제점 1번 보세요. 문제점 보시면 왜냐하면 이건 쓰면은 안 되고 사실은 이번에 저기 습관 그거 쓰면 안 되죠. 첫째는 양적 부응에 집착하고 있다 돼 있죠. 둘째는 문제점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 말씀과 삶의 이원화를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개교의 주의를 말하고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합격 시험지인데도 문제가 좀 있죠. 문제점에 첫째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적어야죠. 명확하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 첫째, 둘째, 셋째가 이게 완전히 일치하면서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오히려 이렇게 썼어야 하면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렇지. 차라리 말씀에 그것만 넣어도 되겠네. 말씀에 그렇지. 집중하기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그렇습니다. 집중했다. 이렇게만 썼어도 역시 저분은 뭔가 아시는 분입니다. 그 문장만 더해도 그리고 우리가 사실 30분 만에 글자를 맞추자고 하는 이유도 사실 그겁니다. 30분 만에 글을 맞추고 나면은 그걸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그럼 그것만 더하면은 우리 같이 감점이 안 돼. 맞죠? 그래서 30분 안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30분 안에 썼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맞죠? 그렇죠. 하니까 딱 짝이 맞아떨어져요. 제가 다른 분들의 글도 보여줄게요. 그러면 또 보여줘. 본 김에 4번 보세요. 4번 보세요. 4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 4번 교재의 마지막에 보면 대안 나오죠. 대안을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대안 생각하는 게. 자, 첫째로 말씀 선포가 살아있는 목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입니다. 뒷면 보시면 나옵니다. 뒷면 대안 보이나요? 뒷면? 네. 말씀 선포가 살아있는 목회이다. 저 되죠. 그다음 둘째는 예전이 살아있는 목회이다. 보이죠? 셋째는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목회이다. 이렇게 되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라고 제가 적은 것입니다. 그럼 문제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문제점은 첫 번째 첫 문장으로 어떻게 연결 문장이 있은 다음에 첫째로 문제점 말씀이 충실하게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둘째로 예전이 약화되어 있다 나오죠. 셋째로 교회의 안팎 현장에서 코이노니아가 약화되었다 이 말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앞뒤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사실 여기 파란색으로 누가 동그라미 쳐준 게 그 채점자가 쳐준 거예요. 근데 저한테 지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써본 논술이거든요. 이게 저 논술 몇 개 안 적어봤어요. 2개인가 이렇게 적다가 말한 1.5개 적어봤어요. 사실. 근데 채점자가 지적을 안 하고 성 목사님이 저한테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뭘 말하는 건가 하면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짝이 딱딱 맞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가 보면 지금 대안 한번 보세요. 대안 말씀 선포가 살아있고 예전에 살아있고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다 하더니 굳이 영어를 썼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려고 탁탁탁 체계적으로 돼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을 계속 우리가 개발해 나가면은 절대 안 떨어지고 100%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자 일단 여기 요 내용들을 대충 기억하면서 자 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교재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논하시오. 방향을 논하시오. 그럼 대안 3개를 보겠습니다. 첫째 페이지에 이제 첫째 거룩성을 되찾아야 된다. 자 표시하십시오. 거룩성. 둘째는 질적 부흥에 힘써야 된다. 셋째는 개교의 주의를 내려놓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문제점 첫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덕성 상실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둘째는 대왕하에만 치중했다. 셋째는 교회의 유익만을 앞세우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시 짝이 딱딱 대칭되죠 서로. 맞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합격 답안이면 분명하지만 좀 더 아무튼 이게 서로가 이렇게 좀 더 잘 대칭이 되도록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셋째 같은 경우에 문제점의 셋째 같은 경우에는 개교회주의 문제점 삼았기 때문에 개교회의 유익만을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같은 말. 네, 그러니까 같은 단어나 딱 대칭이 되도록 어떻게 채점자도 우리 마음에 들어요.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가. 근데 좋은 글은 사실은 말은 맞는데 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다른 같은 말도 다른 단어로 사용해야 되는 걸 걱정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페어프레이징 같은 경우에는 논술에 있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소한 논술과 설교에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페어프레이징은 되게 좋은 기술이고 많이 쓰는 거지만 설교 논술에서는 전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와 그 문제점을 짝 맞추는 것을 계속 예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앞뒤 문장을 붙이는 걸 계속 예를 쓰고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론을 탁 채워도 결국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요, 채점자가 딱 봤을 때 지금 이 대안을 보고 이 짝이 딱 맞아 들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확 표가 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짜여진 형식적인 글이 오히려 마이너스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말하자면은 안전하게 가자는 게. 안전하게 하자는 건데 딱 그러니까 채점자도 워낙 익숙하니까 채점에 이거 대안에서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다음에 반대로 써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구나 이러고는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생각 못 오케이, 해요. 네. 많은 글들이 근데 바꿔 말하면 채점자 논리 채점 기준을 받게 됩니다. 현장에 가면. 근데 거기서 논리성하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안 쓰면 채점 감점이 된다는 건 확실하다. 네, 네. 논리성. 네. 이건 채점자는 목사님 대부분인데요. 65세 넘은 목사님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60세 넘은 사람은 거의 반 이상이에요. 반 이상. 동성애 문제 나왔을 때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분들 입장을 고려해서 좀 강경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요. 되게 웃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간 기출 문제는 계속 이제 고려를 하면서 나갈 거예요. 여러 저기 여기 이제 518페이지 말하는 건데요. 기출 문제 좀 그냥 보면 볼수록 사실 좋은 거니까 기출 문제. 자, 기출 문제 2018년도 기출 문제 볼게요.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8년도 2016년도 문제도 동성애로부터의 목회적 대안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최근 중요 이단의 동향과 목회적 대안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 고령화에 따른 목회 활성화 방안. 교인들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과 전도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건가 하면은 이 대안 문제점 한두 개 짝들이 문제가 바뀌어도 그 유연하게 잡는 거지. 말씀 그 한 개 꼭 해놓으십시오. 말씀 설교를 어떻게 전하겠다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이게 되어 있으면 시험에 30분 안에 쓸 수 있다는 거. 40분이면 쓸 수 있다는 거. 말씀 그거를 시험의 틀에 맞춰서 바른 목회자의 모델 2013년 11년도 모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인데 근데 말씀을 제대로 표현은 사실 안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성경대로 전한다. 요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 제대로 요거는 표현이 좀 애매하다. 저는 자꾸 이런 시각으로 쏠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네. 갱신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네. 아까 그 리멤버에서 네. 보통 이렇게 배웠던 주제가 네. 한 묶음으로 다 공통 그러니까 그 획일적이라 가지고 다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이게 그러잖아요. 똑같은 답이 네. 거의 똑같아. 다 똑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랑 지금 이 다른 같은 거. 이 지금 서로 다른 저기 문제지만은 공통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과는 서로 그게 이렇게 아니에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다른 개념 왜 다른 네. 개념이니까 네. 리멤버에 썼던 거는 네. 예화가 같아 버렸어. 똑같이 해버리는 거. 예화가 같아가지고 그래서 감점된 거예요. 아, 예화가 네. 흔한 대화는 아니었던 것 예, 같은데 예, 예.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배우게 한 거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외우게 이 목사님 이런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 깨달은 분이에요. 예, 이분은 예. 죄송해요. 왜냐면은 네. 우리 다 저기 설교를 잘 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냥 누구나 다 그 동일한 소재를 갖고 그 대안점을 마련을 하게 되면 대략 내용의 흐름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평범한 주제를 하면서 이거는 뭐 감점 이게 아니고 절대 아니고 예. 100% 절대 캐치했어요. 절대로 될 수 오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해보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왜 이게 아닌지를 예, 예. 절대 감점 안 해요. 오케이, 절대 감점. 무난하게 가자. 네. 말씀을 돌아가는 이 표현들을 갖다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썼잖아요. 제가 처음에 첫 논술이라서 예를 들면 보세요. 근데 캐치했어요, 괜찮아요. 네, 예. 예를 들자면 제가 첫 번째 쓴 논술의 문제점에 보면 첫째로 말씀을 충실하게 삭제되지 못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저는 여전히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충실하고 이건 좀 너무 두리뭉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듬어야 된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 목적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데 한 개 엄청난 양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든 설교든 성경적이든 만능이 될 수 있는 그걸 여러분들만 가지고 남들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그래야 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발 이해되시죠? 여러분 나만의 걸 갖고 있으면 근데 제가 현재 찾은 것은 말씀 제일 좋아. 어디나 네. 모든 기출 문제 나한테 돼. 모든 기출 문제. 종교다원지에 대하는 뭐 말씀을 또 뭐 있나? 교회 선교적까지 말씀 진리 같이 갖고 나가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제발 취지를 이해하셨죠? 네.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따가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만 툴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뭘 준비해서 왔습니다. 사실은.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제 그런데 논술을 지금 논술 목차심 갖고 있습니다. 5분 만에 대한 세계를 써야 되는데 요걸 적절한 선에서 적절한 깊이에서 딱딱 써야 되고 근데 그게 딱 돼요. 적절한 선에 적절한 깊이에 연결 딱 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채점자 눈에도 마음에 들면서 대안을 딱 적어야 돼요. 그 다음 문제점에 발견해서 문제점 뒤집어서 대안을 뒤집어서 문제점을 쓰고 현황 고정된 걸 쓰고 하면 본론을 얼른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 첫째 줄에 결론 처음에 요약이잖아요. 대안 1, 2, 3 요약한 게 결론이에요. 처음에 세 줄 쓰고 나면은 이제 7줄 채워야 되잖아. 성 목사님은 성수성 목사님 이렇게 말하시더라고. 그러나 이거는 개별 목회자 차원에서 힘들다. 그러니까 총회가 지원해야 된다. 거기 끝이야. 총회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결국까지 딱 차. 맞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수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요약 3, 4줄 총회 3줄 아, 요거 근데 이거 안 떨어진다 제가 이렇게 안 떨어진다 못 쓰는 사람이 반 이상이기 때문에 못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딱 결론 틀을 저렇게 딱 그냥 갖추라는 거죠. 아니 강의 들을 때마다 들어보니까 이거더라고. 예.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강의 갈 거거든요. 가서 놀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 채우는 게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자료를 뭘 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만 타자를 쳐가지고 여러분만 결론을 가르치시면 돼요. 근데 이거 괜찮죠? 요약 결론 총회.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총회는 아무거나 만정다 치더라도 요약은 언제나 써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 총회에서 제가 봐도 좋아. 머리 쓸 거 없고 골치 아픈데. 아직 아까 심하게 표현하자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대안을 그대로 옮겨주려고 하는데도 그렇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제 토시 하나 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 성수성 목사님. 그분이 그렇죠. 실제 해본 분이에요. 진짜. 그러면 채점자 입장에서 똑같이 썼네 이렇게 해도 안 상관이 합니다. 없다. 그런 거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다르게 쓰면 얘가 왜 일관성이 없지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결론은 요약하고 총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변형하세요. 우리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론이 남지 않습니까? 서론을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잠깐만. 일시정지할게요. 쉴까요? 네. 한번 네. 갔다 올게요. 일시정지할게요. 네, 교사 보이는 좋은 참. 내가 지금 거의 노가리를 많이 깠는데 노가리야. 내가 노가리 많이 했어. 아니 오늘은 노가리 안 저는 했어. 노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은 4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지금 오늘 틀을 딱 짜놓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여기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 상황으로 가져야 돼요. 지금 이제부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그 틀을 딱 해놓으면 우리가 놀아도 돼요. 지금 어딜 가더라도 이게 된다는 거죠. 자 시작해도 되나요? 아니면 플레이했습니다. 네. 김홍준 선생님 시작할까요? 네.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편하게 지금 편하게. 금방 꺼져요. 네, 금방 거시니까 지금 편하게 이렇게. 아무튼 이런 거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글 쓰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먹고 사는데 근본적으로 질문을 제기할 거고 이제 우리가 어차피 다 100% 붙기 때문에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어떻게 설교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합격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되는데 우리가 목표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안을 결국 생각해내는 게 답입니다. 대안 생각해낸 다음에 대안 논리적으로 반대로 해가지고 문제점을 쓰는 것입니다. 현황은 모든 문제가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자기만 현황을 찾아가고 결론은 대한 요약에다가 춤을 쓰면 됩니다. 변형은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론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서론은 저도 서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서론을 쓰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서론을 쓰는 게 어려운데 보시면은 이거 보면 자 일단 순서대로 볼게요. 5번 자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서론도 문제점이고 현황도 어떤 문제를 적는 거죠. 한국교회 문제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식인 거잖아요. 맞죠?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서론에도 한국교회가 뭐 이런 놀라운 점은 있었지만 긍정 문장으로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5번 같은 경우 한국교회는 긍정 문장으로 시작해서 세계가 놀랄 만한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다가 뭐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을 전환하게 되는데 어쨌건 서론도 문제를 적게 되고 본론에 나오는 현황도 어떤 문제를 적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왔습니다. 서론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좀 멀게 적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 갱신에 대한 목회 사역에 대해서 적잖아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 현황에서는 그 문제를 적을 때 그 교회 갱신의 목회 사역과 관련한 걸 적는 겁니다. 목회 사역과 관련한 거. 그 현황에 대해서 적습니다. 가까운 문제를 직접적인 문제를 현황에 적습니다. 그렇다면 서론에는 어떤 걸 적는가 하면 먼 문제점을 적습니다. 먼 시각에서 큰 시각에서 봅니다. 한마디로 서론은 큰 시각에서 보고 현황에서는 이 문제점은 좁은 시각에서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론은 그래서 한국교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좀 더 크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론에도 어떤 고정된 내용이 사실 약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이해됐죠? 일단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감을 잡아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 6번 보세요. 6번 거예요. 6번 자료 보시겠습니다. 서론을 제가 적는 방법이 저도 요새 너무 고민이거든요. TM 프랩법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책에 나오는 거 TM 프랩법? 이거를 TM 프랩법도 희한하게 어딜 가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방식인데 그 성준석 목사님이 연대에서 한 학기 동안 이걸 배웠다고 합니다. 요새 학계의 어떤 대세인 것 같습니다. 493페이지. 493? 글을 493은 아닌데? 493 아닌가? 493. 493. 아 여기 있다. 여기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511페이지. 511페이지에 그 노술고시 작성 시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1번은 반드시 시간 안에 쓰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반 이상의 탈락이기 때문에 1번 시간 안에 쓰라고 나오죠. 10번 보시면 구조와 전개가 쉬운 TM 프랩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익혀두세요. 왜냐하면은 어딜 가나 바로 학계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TM 프랩법. 여기 있네. 493페이지 여기 있네. 493? 네, 여기 나와 있어요. 난 안 보이지 왜? 그 6번. 나오네. 진짜 맞네. 죄송합니다. 제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참돼지가 약간 똑같은 내용이네. 사실은 여기 6번의 서론이 TM 프랩법이에요. 모르셨죠? 서론 6번에 6번 원고지에 1번이 TM 프랩법이에요. TM 프랩법으로 하면 목표는 안 잊어먹고 서론을 쓸 수 있다는 어떤 주제든 서론 쓸 수 있어요. 보세요. TM 프랩은 T는 토픽이잖아요. 토픽. TN에서 T는 토픽이죠. N은 넘버죠. 넘버. 그러니까
주제문이 있으면 넘버 1, 2, 3 대지 1, 2, 3이 있어야 된다는 거. 설교에서 대지 1, 2, 3 말하는 거고 우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대안 1, 2, 3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죠? 대안 1, 2, 3이 TN에서 TN이에요. 대안 1, 2, 3이 나오는 거예요. 프레임은 뭔가 하면은 포인트예요. 포인트. reason, prep, 이죠. 이 example. 다시 포인트. 글 쓸 때든 말할 때든 뭘 할 때든 이렇게 계속 우리가 TM 프랩으로 하면은 결론적으로 소대지에서 결국 프랩이에요. 프랩. 요 넘버 1, 3의 1번 포인트에서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예를 들면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게 요 방법이거든요. 이해되셨나요? TM 프랩이 그거예요. 대시 2번에서는 대시 2번이 이건데 그 이유는 왜 그렇고 그 예는 무엇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시 2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TM 프랩법이. 그게 TM 프랩법이에요. 그거를 설교 같은 경우에 특히 각 본론마다 본론 1의 TM 프랩을 쓰시면 돼요. 프랩을 설교 같은 경우에. 그러면 되게 항상 목차를 안 까먹고 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유를 쓰고 예를 들고 이렇게 하면은 각 대지들이 딱딱딱 완성이 되더라고요. 이해됐나요? 각 대지 설교 같은 경우에 너무 좋습니다. 본론에 각 대지마다. 근데 서론에서 또 이걸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프랩을 보면은 6번에 1번 볼게요. 교회 세상의 소망의 등불이다. 왜냐하면 나오죠. 이유, reason. 근데 교회는 세상 갈 곳을 멀리 헤매는 많은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기 때문이다.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지금 삼각형만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삼각형 해놨죠. 예를 들면 그러므로 이렇게 맞죠? 대박이죠, 완전. 이거 이 프랩을 익히면은 결국 우리 글을 항상 쓸 수가 있더라고요. 놀랍죠? 네. 그래서 보면 6번 서론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기 때문에 필자는 한국교회가 나아갈 교회상에 대해서 뭘 써보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술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프랩을 쓴다. 맞죠? 그럼 글이 탄탄하게 나와. 대박 이거. 그 서론 쓰기에 프랩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걸 염두하고 서론을 작성한 맞습니다. 네. 거군요. 5번도 보세요. 5번의 서론도 한번 보세요. 사실 이분이 이걸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프랩을. 한국교회는 선교 1세기만 세계가 놀랄 만한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오잖아요. 네,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걸 특히로 쓴 거죠. 1907년 1월 평양에서 대한 대부흥 운동의 동력이 되었다. 맞죠? 그러므로 끝에 둘째 줄 보세요. 그러므로 필자는 교회 경신에 대한 목회 사역에 논술하고자 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맞죠? 결국 우리는 이제 그 연결어를 잘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러므로 이 연결어 3개만 딱 기억하면은 프랩으로 글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주제가 주어져도 서론을 채울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괜찮죠, 맞죠? 이걸 연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우리 서론 쓸 때 나름대로 좀 고정된 거 좀 만들어 같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각자. 되게 괜찮죠, 맞죠? 저 요거 발견은 진짜 굉장했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나서는 제가 아직 써본 적은 없는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론 채울 수 있겠구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논술 목차 전체를 봤을 때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쓸 수가 있어, 진짜. 결국 이제 핵심은 결론적으로 문제점 대안을 채운 대안 1, 2, 3에다가 문제점 꺾는 여기 딱 찍게 하는 건데요. 이게 기술이 좀 여기 약간 좀 시간이 걸려요, 사실. 연습을 계속 해나가다. 목철 전사님 몸이 안 좋은 것 같네요, 진짜. 그러면 여기 대안이 첫째, 둘째, 셋째 마련이 되면은 이거를 바로 문제점에다가 이렇게 옮겨 써가지고 첫째는 반대, 둘째도 반대, 셋째도 반대 쓴 다음에 풀어나가도 되겠네요. 그건 조금 너무 그냥 여기 말하는 건 대안을 미리 쓰면 그 대안에 대해서 하면 그게 해결되는데 만약에 문제점을 쏟고 대안에 오다 보면 이게 잘못 맞습니다. 우리 논리가 왜냐면 이거 대안은 이미 문제점을 대안은 아예
방법을 말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에 거꾸로 하면은 답이 가능성이 있는데 네. 문제점을 해보로 대안해 버리면 문제가 이게 아니, 논리가 비약이 되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대안을 뽑아놨어요. 네.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대안을 이렇게 풀기 전에 네.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대안이 딱 마련되면 바로 문제점 첫째, 둘째, 셋째 그렇죠. 반대로 써놨다가 그다음에 대안 풀고 다시 그냥 문제점 풀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싶네요. 공식처럼요. 대안을 바로 찍으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네. 목사님이 이야기 딴 이야기인데요. 네. 대안 보시면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6번 다 보고 계시죠? 몇 번 보고 계시죠? 6번 보고 있으면 네. 6번 같은 경우에는 대안 첫째 거룩성 되찾아야 된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에 대해 등불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성을 되찾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나쁜 문장 아니죠. 근데 네. 그 다음 바로 둘째가 와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뭔가는 우리가 말한 아까 앞에서 제가 네 개 받아 적었잖아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본 대안들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깊이 있는 배경 지식 한 개도 못 적습니다. 저 공간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김준 전도사님과 목사님이랑 김웅준 전도사 말한 것들 그 한 개가 생각만 낮추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생각 안 나서 문제지. 현장에 생각 안 난다는 거지. 머리 하얘가지고 생각 안 나. 그래서 우리끼리 여기서 지금 여기 저기 브레인스토밍 해보고 하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하고 우리끼리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거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가는 거. 네. 자, 그러니까 대안에서 이렇게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대형화를 놓고 이제 교회 질적 부흥을 힘써야 한다. 하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르게 선포하면 세상에 승리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 요거밖에 못 적는다. 공간이 없어. 맞죠? 그것을 둘째만 한번 문제점 가서 볼까요? 표시해 놓으셨죠? 둘째만 네. 문제점에서 네. 교회는 대형화만 치중하게 된 결과에 대형화됨으로써 교회의 삶의 뒷정이 거칠에만 치중하게 됨으로써 교회는 변하게 떠나게 된다. 두 줄밖에 못 적어. 깊이 있는 한 개도 필요 없고 알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체계적으로만 딱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짧은 내용 속에서 좀 더 알차고 신학적으로 그런 게 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미터지, 아까 코이노니아 그런 말 쓴 것들도 제가 계속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라틴어도 제가 가끔 써주고 하거든요. 어렵지 않은 것들. 딱딱딱딱딱 자기만의 무기들을 계속 가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를 좀 각자가 좀 만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논술하고 설교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해요. 그 다음에 암송 시스템도 지금 암송을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암송 시스템도 지금 갈 때까지 해야 돼요. 이것만 하고 딱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 500원짜리 카톡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폴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뭔가 하면은 제가 골뱅이 붙여놓은 약물이 500원 논술 500원 설교 요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폴더만 두 개 만들어 주세요. 나머지 아래 거는 필요 없습니다. 아래 건 제 강의용이기 때문에 폴더 두 개를 지금 만들어 주세요. 바탕 화면에다가 폴더 2개를 만들고요. 바탕화면 만들 때 어쨌든 저는 바탕화면 만들었는데 제일 접근 가능한데 제일 좋은 데다 만드십시오. 지금 우리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펼쳐 볼 수 있는 데다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 만들었습니다. 논술 폴더 하나, 설교 폴더 하나 있나요? 됐나요? 지금 제 거는 그게 없어. 비밀번호가 없어. 카톡이 없어? 비밀번호가 없어서. 비밀번호요? 카톡이 없어. 내가 그럼 USB 줄게. 그럼 내가 USB 다 받았어. 내가 USB 줄게. 다 있다. 그럼 내가 좀 뭐 못 받겠네 방금. 아니 저기만 비밀번호만 알면. 제가 비밀번호 지난번 알려드렸죠, 부사님. 비밀번호요? 그거 저기 있어요. 저 우리 단체 카톡에 위 상단에. 아, 제가 카톡에 물. 그래요? 와이파이 안 돼? 저건 연결을 안 해요. 비밀번호 저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 찍고 있으니까. 여기다 이거.
우리 그러면 안 찍혔기 때문에 예, 적어주시오. 됐죠. 제가 이거를 카톡으로 보낼까요? 아니 제가 카톡이 아예 안 돼요. 아, 그걸 지우면 되겠네. 사진은 제가 됐어요. 컴퓨터 같은 것도 있지. 그건 됐습니다. 됐나요? 이게 안 되고 있는데. 나왔습니다. 들어갔네. 논술 폴더, 논술 파일을, zip 파일을 논술 폴더에 푸시고 논술 폴더 안에다가 설교 폴더에는 설교 zip 파일 푸세요. 다. 그 안에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풀었어요. 네, 풀었습니까? 둘 다 공중 검사 혹시 하셨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의 답안으로 돼. 나의 논술로 가야 되는데. 풀었습니다. 다 풀어서 이제 파일 다 보이시죠? 논술 폴더 안에 계십니까? 논술 폴더에서 보면 나의 논술 1번도 제가 통일성이 없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나의 논술 1번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의 논술 1번 한번 클릭해 볼게요. 나의 논술 1번 현황 문제점 대안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5번 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사님 글이 5번 뭐죠? 5번에 교회 목회사에 대해서 논술하시고 있잖아요. 목회사 나오죠. 무슨 기출. 그걸 한글 파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같은 겁니다. 제가 오타까지 똑같이 띄었으니까 똑같이 제가 쳐놨습니다. 남의 폴더죠? 남의 폴더? 남의 거요. 남의 모범이다. 1번. 네, 1번.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내 논술을 적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일단 저희 특징을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보면 되게 웃기는 게 오타까지 제가 그대로 다 썼거든요. 근데 여기다 안 적어 보셔도 A4 양이랑 가로 세로랑 똑같아요. 이 양식에 쓰시면 안 적어 보셔도 원고지 안 적어 보셔도 어느 정도 양 A4로만 봐도 양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구조를 하는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양이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에 다 있는 글씨처럼 그 바탕치에 있는 모든 컴퓨터 어떤 컴퓨터에 집어넣어도 좌우 여백도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그러니까 하신 거죠. 글자수하고 이걸 다 연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 사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따 요거 좀 분석할게요. 분석하는데 되게 엉성한 거 잘못된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30초만 쓴 거, 30분만 쓴 거니까 얼마나 허점이 많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 논술로 가서 고쳐. 복사해서 고치는 겁니다. 내 논술 가서 복사해서 고치는데 그걸 정밀하게 그다음 내가 잘 쓸 수 있는 나만의 방식으로 계속 고칠 겁니다. 이걸 갖다가
사실 한 개의 노트를 쓰는 게 힘들어. 근데 남의 노트에 뺏겨 이렇게 하면 우리 10개 쓰는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 우리가 무조건 붙는다. 무조건 떨어질 수가 없다. 제 말이 이해되셨죠? 용철 선생님. 오면 파트 들어가나요? 제 목소리. 그러면 이거 전체 복사해가지고 우리 1번 파일 하나 만들어보죠. 하실 거. 우리 전체 복사해가지고 안에 전체 복사 글 해가지고 1번에다가 1번에다 그대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1번 파일 열었거든요. 나의 논술 1번 열었거든요. 거기다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혹시 했나요? 됐나요 그게? 이걸 이렇게 서론 본론 이렇게 옮기라는 아닙니다.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서로 보러 그걸 다 지우고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다 익혔으니까 거기에 서로 적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지우면 되는데. 네, 다 지우고 복사하셨습니까? 어쩌고저쩌고 다 지우면 돼요. 네, 통째로 다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복사했어요. 그 전체 잠깐만요. 네. 아 복사해서 그대로 하셨네요. 아까 목차 지우셨죠 원래 있던 거. 아니요 여기 있어요 지금. 아래에 있어요. 네. 여기요. 나의 답안 1번. 아까 그거는 뭔가요? 저기 열려있는 거. 이거는 그 남의 모음 답안이죠. 네. 그걸 복사해가지고 나의 답안으로 가죠. 일로 옮기라는 거죠. 네, 네. 나의 답안 1번. 얼마나 되는지 하는 네, 이걸 좀 복사했어요. 복사했죠. 전체 복사해가지고 이제 우선 나의 답안 1번. 나의 답안 다 지우고. 이거 다지고요. 네, 네. 거기다 그대로 복사하죠. 네, 좋습니다. 저장하세요. 네, 저장. 자, 이거를 이거는 양도 똑같습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거랑.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얼마나 엉성하고 표현이 싫은지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 지금 6번 보겠습니다. 여기 원고지를 봐도 되고 한글을 봐도 되지만 한글을 봐도 똑같습니다. 똑같으면 고치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며 등불이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갈고 헤맨 사람들을 뭐 나쁘진 않네. 생명의 길을 인도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등대는 불에 밝히는 것이 등대의 사명이다. 이것도 좀 약간 조금 거친데. 지금 이거 6번 보고 있습니다. 6번. 제가 5번 해야 되죠. 네. 죄송합니다. 5번이래요. 한국 교회는 세계가 놀라운 부흥 한개 가져왔다. 우리 왜냐하면 얻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어떻게 생각하는 왜냐하면 그 이면을 하기 때문이라면죠. 왜냐하면이라는 우리는 그 접속을 넣어야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넣자고 우리는. 네. 넣으면 한글까지 고치세요. 왜냐하면 네네. 왜냐하면 그 이면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특히도 뭐 예를 들면 우리 틀에 맞춰서 가죠. 특히 대지우고 예를 들면 저도 고치겠습니다. 저도 고치면서 하겠습니다. 저도 강의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대신에 예를 들면 했죠. 네. 근데 이미 고치기 전에도 이거 합격 답안지예요. 합격 답안지 그걸 아셔야 돼요. 현장에서 우리 이 정도 못 접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의 한국 교회는 2000년도를 지나면 성당이 둔화되고 침체되기 시작했다. 뭐 나쁘진 않은데 2000년도를 지나면서는 좀뭐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 김우철 변호사님? 근데 네. 뭔가 서론에 뭔가 이유 뭐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상식적으로 너무 아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너무 아는 선이니까 그냥 말하는 그렇지. 거야.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렇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국 갤럽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원래 나오거든요 보통.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한 거. 그렇습니다. 상식선에서. 그럼 합격이긴 한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아까 목사님한테 저기 객관성. 이만철 전도사 올린 거 객관성이죠. 이만철 전도사님 올린 그 자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몇 개를 우리 외워두면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자료 중에서 기독 공부나 뭐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일보 중에서 뭐 어떤 건지 그 중에서 외워두면 좋은데 사실 안 외워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지금 그게 부담이 됐었어요. 그때 맨 처음에 제가 질문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있으면 사실은 좋지만 서론 쓸 때 대부분 누구 학자이라면 그렇지. 그리고 왜냐면 누구나 다 아는 학자 그렇지. 누구나 나한테 아는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기는 어려워요. 자기만이 그러니까 현황이나 서론에 그게 나와줘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 들어가면 가점이 갔죠 내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가 지금 현황에 지금 이걸 고쳐서 자기 걸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뭐 안 떨어집니다. 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선이니까 그렇지. 되는 거예요. 이거 통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그렇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구체적인 이게 근거 사실 이런 게 부족한 거죠. 그거를 이제 그거가 사실 한 개라도